인생의 역사는 조국의 하나 안 들려 이 몸 죽어서 나라 살려요 이 생각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역사는 자, 날씨가 따뜻해요? 서울은 영하 20도인데 여기는 보니까 영하 1도밖에 안 되네. 대구가 역시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오다 보니까 너무 의자가 다닥붙어 앉아가지고 흔들다가 앞에 사람 두드러 패는 경우가 좀 생겨요. 뒤로 좀 늘리시고, 경찰은 차선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뒤로 쭉 빼주든지. 인도를 막고 있어서 지금 인도에 다니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대구 경찰은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죄도 없는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반국가 세력, 반란 세력들이 정권 찬탈에 지금
90% 고지를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시길래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구속시킬 놈들 몇 마리 구속시키고 해체한 사람들 해체 좀 하고 혹시나 이 동아백화점 소리 질러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지르고 저는 살살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재명을 체포하라! 이재명을 체포하라! 이재명을 체포하라! 문재인을 체포하라! 민주당을 해체하라! 민주당을 해체하라! 공수처를 해체하라! 헌재를 해체하라! 이렇게 해체시키고 체포하고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해야 요놈 새끼들이 안기 나오겠죠.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백화점에 계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전부 밖으로 나오셔서 오늘 이 행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도 겨우 먹고 지금 차를 타고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지금부터 100% 폭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3.1절 강화문 천만국민 혁명을 위한 2월 18일 대구 경북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도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생에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사전의 뜻을 1절에 모아서 반주에 맞춰서 1절만 크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구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은 강화문을 위시해서 중요 요소에서의 매일같이 좌파, 전국 좌파, 주사파 빨갱이들이 난리 법석입니다. 대통령을 구속해서는 이제 저거들 세상이 온 것처럼 법도 없고 완전히 무법천지가 된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구 경북의 기운과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쓰러져가는 걸 우리 손으로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서울에서 각 분야 내로라는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선호와 뜨거운 한호와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성을 모아서 소개할 테니 큰 박수와 한호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0만 대구 시민이여 일어나라. 260만 경북 도민이여 깨어나라. 2030 대구 경북 청년이여 깨어나라. 공산화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5,300만 국민들을 일깨우고 계신 이 시대 가장 강단 있는 종교 지도자, 일찌감치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예견하시고 1천만 조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전국을 수레하며 호소하고 계신 이 시대 선지자, 위기 때마다 온갖 핍박과 비난과 협박의 중심에서 무지한 국민들을 일깨우느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워주신 이 시대 영적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세워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국민혁명의장 4.10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총괄위원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장을 지내신 정강훈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말 모였어. 대구역 광장에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 못 들어갈 뻔했어.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돌아오는 3.1절 날 강화문 광장에서 1,000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대구를 들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김학성 교수님이 설명하겠지만 이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저항권이 제대로 행사된 것이 딱 한 번인데 언제 됐느냐? 4.19 때 됐어요. 4.19 때. 4.19는 학생들이 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이 일으켜가지고 4.19가 일어나니까 국가 체제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양당 체제로 다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4.19를 익힌 사람들은 다 처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생들이 그런 일을 못해요. 어제 마침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드디어 윤석열 탄핵 무효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경북대학에서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4.19 같이만 일어나면 사실은 이것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1일 날 학생들이 해주면 더 좋고 안 해줘도 우리의 실력으로 강화문 광장에서 1,000만 명이 모여서 반드시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완성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혼돈된 상태를 새로 정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 공수처 쟤들은 해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야, 대구가 똑똑하시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저것들 날려야 돼, 안 날려야 돼? 이야,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을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원들 300명 저 새끼들 다 어떻게 해야 돼? 해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 저항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 날 1,000만 명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면 이것은 곧 땅의 하나님이야. 땅의 하나님. 땅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 이거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4.19 같이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버리면 이 대한민국이 혼돈한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이고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야 진짜 많이 모이셨네. 이 도로가에 있는 사람들 저기 몸이 붙어가지고 말이야. 그런다고 또 성추행 하지 마로. 성추행 하지 마. 엄청나게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3월 1일 날 가문광장으로 오실래요? 우리는 딱 두 가지 선택의 기록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북한의 연방제로 가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든지 이것을 결정하는 날이 언제냐?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 개새끼는요, 당헌 당규에다가 버젓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이따위로 써놨어요. 연방제 통일이라고. 연방제 통일하면 돼요 안 돼요? 연방제 통일은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자는 거야. 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여기 써있죠. 보세요. 통일정책 6번 연방제 통일로 간다고. 이렇게 개지랄을 떨고 또 이재명은 뭐라 그러냐? 주한미군을 철수하자 그래요.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직접 발언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라 그랬는가?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 안 돼? 주한미군 철수하면요 대한민국은 바로 망해버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한번 철수한 적이 있었어. 언제? 1949년 6월 30일 날 국회에서 미군 나가라 하니까, 그래? 그렇지 않아도 울던 놈에게 뺨 때려줘. 그러니까 잘됐다 나간다. 그래서 나간 뒤에 1년 만에 일어난 게 뭐예요? 6.25요 6.25.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이재명이 개자식가 직접 지가 떠드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국 철수에게까지 제공해서 아닙니다. 여기 찬스다. 미군 철수하는 찬스라는 거예요. 찬스. 그리고 이재명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대기업 해체. 여러분 대기업 해체하면 돼요? 아니 대기업 해체하면 되냐고. 대기업의 모든 주식을 다 뺏어서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발광 떠는 놈이 누구냐? 이재명이 개자식이야 개자식. 그러다가 윤석열을 깜빵에 가둬놓고 이제 이놈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놈이 미친놈이지. 들어보세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 한번 보세요. 주한미군 철수하다고 떠들어놓고 윤석열이 감옥에 갇히니까 지가 대통령 해쳐먹으려고 국민들을 또 속여먹으려고 뭐라고 말하느냐? 들어보세요.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 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자, 더욱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 이 새끼가 미쳤어요? 또라이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한 달 전에는 주한미군 철수하자 해놓고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거야. 왜? 트럼프가 겁나는 거야. 트럼프가 겁나는 거야. 그뿐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일하는 날짜를 4일 근무제로 하자는 거예요. 4일 근무제로. 여러분 4일 근무제 하면 돼요? 여러분은 좋아할 것 같은데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3일 놀고 좋아요? 좋냐고? 나라 바로 망해버리는 거야.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아직도 이재명을 지지한 놈들이 국민들이 40%예요. 40%.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국민들은 뭐라고 말해도 다 속아 넘어가니까 세상에 뭐라고 말하냐. 자, 한번 들어보세요. AI와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으로 신봉하는 시대는 같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하고 있습니다.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특별한 주 4일 근무제 해야 된다는 거야. 좋아요? 여기 보니까 좋은 사람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좋아요? 4일 근무제로 하면 임금이 낮아져. 그러면 결국은 한 사람이 일주일에 2가지 직장을 가져야 돼요. 5일 근무제 할 때도 부작용이 일어나서 어차피 내가 일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퇴근하라고 하니까 5일 근무제 법에 걸리니까 그래서 나간 뒤에 돌아서 쪽문으로 들어와서 어차피 월요일 되면 내가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뒤로 돌아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 꺼놓고 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4일 근무제로 하면 나라가 존재가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완전히 사기꾼이야 사기꾼. 이재명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국민들이여 속지 말으란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그런데도 지금요 4월달에 대통령 준비하고 있다 그래. 아니 윤석열이가 당연히 탄핵될 줄 알고 야야야 메롱이다 메롱 이 자식아.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도 너는 당선될 수 없어 이놈아. 너가 가야 할 곳은 깜빵이야 깜빵.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말을 종합하면 결국은 3월 1일 날 결판 나게 돼 있어요. 다시 묻겠어요. 북한의 연방제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싶으시면 반드시 3월 1일 날 가문광장으로 대구 시민들이 전체가 다 와야 돼. 다 와야 돼. 대구 시민을 다 번쩍 들고 다 와야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다네 이렇게 말하란 말이야.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다네. 아니 나라가 왜 북한으로 넘어가? 그러면 이재명 그 새끼가 넘긴다네. 이렇게 말을 하란 말이야. 맞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분명히 사실이야 사실. 목사가 엉뚱한 말 하겠어요? 나는요 가문운동을 7년 동안 하면서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내가 그때 눈치를 채고 문재인하고 붙어 싸우다가 3번 깜빵 갔다 왔다. 3번 깜빵 갔다 왔어. 그런데 100% 76개 혐의를 다 무죄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나훈 목사를 비평하는 놈들은요 절대로 나를 씹으면 안 돼. 왜? 내가 아니었으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정강훈 목사가 7년 동안의 애국운동 안 했으면 이미 이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 때문에 아직도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정강훈 목사의 은혜인 줄 알으란 말이야. 근데 이거 대구에 있는 목사 새끼들도 말이야,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시부랑 하고,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하는 말이 틀린지 목사 새끼들 잘 들어. 여기 오지도 않았지만 아마 유튜브로는 보고 있을 거야. 야 이 목사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마로. 내가 아니었으면 니들은 이미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갔단 말이야.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정강훈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요, 주먹으로 입이 불어 두드럭 쥐어 박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 나는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놓고 하늘나라 가려고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성지입니다. 이제 성지에서 여러 애국 동지들을 만나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대구 경북은 자유우파의 성지였지만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위기 상태에 있을 때에는 더욱더 대한민국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대구 경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 싸움에서 승리의 주력군이 되는 것이 대구 경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경을 통해서 국민들을 학살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고 헌법을 개정한 바도 없는 상황이고, 또 나라를 팔아먹지도 않았는데 지금 대통령은 반국가 반란 세력들에 의해서 현재 실험실에 생쥐 같은 신세가 돼버렸고, 난도질을 당하고 있고, 현재는 구치소에 구금된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반국가 세력인 민주당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이하 수많은 공직자들을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탄핵을 시켜서 대한민국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황폐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장난감으로 만든 인간들이 바로 민주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려는 세력과 헌법을 무너뜨리는 세력과의 한판 승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의 회고록의 이름이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신영복이 쓴 책이 더불어 수비입니다. 신영복을 따르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이름도 더불어 수비고, 지금의 이재명이가 속해 있는 그 정당도 더불어민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신영복, 민주당이 더불어라는 말을 함께 쓰고 있는 것인데 그들 사이에 연관관계가 저는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더불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내용이지만, 그러나 김일성과 신영복과 민주당이 말하는 더불어 속에는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것이고 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아픈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심장이 터지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가슴이 폭발해서 터지기 직전에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들의 불법과 악행을 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는 것인데, 정말로 눈길을 닫고 살고 싶지만
받기도 어렵고 듣자니 속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이고 불붙는 유리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은 결코 불태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의 모든 애국동지들 한마음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불태우려는 자들을 우리는 불태워서 저 땅속으로 꺼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는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를 본다면 헌법 수호 세력이 이념 수호 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리면서 각종의 법률을 위반하면서 헌법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애국 국민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청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청춘이십니다. 청년은 아니지만 청춘이라는 뜻이죠. 청춘은 뭐냐? 불의에 분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청춘인 것입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는 것이 청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대구 경북 애국 동지들은 청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에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8대 0이었었는데 얼마 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4대 4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 4명은요, 문영배를 중심으로 한 4명은 어떤 수를 써도 이번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진숙 4대 4가 마은혁 후보가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이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은혁 후보에 대한 선고를 하려고 하는 날, 잘 아시다시피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35년 사상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 선고를 못하고 연기했겠느냐? 내부적으로 4대 4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탄핵은 이 고난쟁이는요 5대 3이면 되는데 한 사람을 가져오지 못해서 문영배가 그때 선고를 못했는데, 지금도 마은혁에 대해서는 선고 일자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4대 4가 된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여기 참석하신 모든 애국동지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광화문에서 12월 7일, 14일, 21일, 28일에 걸쳐서 매주 모여서 여러 국민들의 의로운 분노를 강력하게 표출해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2월 7일 날은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날입니다, 국회에서. 그러나 14일 날 소추가 의결됐지만,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싸워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지지율이 4%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52%가 됐던 것이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못지않게 반대하는 여론이 강력하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4명의 좌우 우파에 속하는 재판관들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헌법재판은 순수한 사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사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정치적 향배에 따라서 헌법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바뀌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3월 1일 날 1000만이 모여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한다면 4대 4로 기각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면요
7대1로 기각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자유우파의 성지인 대구 경북의 애국 동지들이 먼저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신다면 충분히 4대4로 기각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연히 일어나 주시고요. 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하나 나간다고 꽃밭이 이쁘게 단장될 것이냐, 내가 물든다고 이 산이 붉게 물들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와 내가 함께 한다면 꽃밭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너와 내가 함께 한다면 산을 붉게 물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구 경북의 모든 애국 동지들이 먼저 선봉꾼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는 것이고, 3월 1일 날 1000만이 아니라 이번 주부터 1000만이 모여서 의로운 분노를 강력하게 표출해 주신다면, 그 의로운 분노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저항권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불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툴 수 있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고 어디서든지 싸울 수 있는 것이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토요일 또 3일절 날 우리 대구 경북의 애국 동지들이 선봉꾼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서울 전체를 메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강주하씨는 국민혁명을 완성시켜야 될 것이고, 이번에 대통령이 반드시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혼연의 힘을 다해서 애국정신을 발휘해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멋진 연설을 해주신 정한 목사님 그리고 김학성 교수님께 다음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건조에 다시 돌아오면 이번에 반란을 일으킨 이런 세력들, 반국가 세력 1000만 명 정도는 감옥에 보내야 될 텐데, 이 새끼들이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한 2달 살다 기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밟아야 됩니다. 밟아야 돼. 자, 제가 나 일어서봐. 날씨가 여름이 곧 가까우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네 자꾸. 자, 일어서서 제가 이재명 구속 이러면 여러분들은 밟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구속. 어휴, 역시 대구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다더니 진짜네. 딱 한 번에 끝났습니다. 자, 해봅니다. 크게 돼요. 밟아 이래가지고는 이 새끼들 또 살아난다고. 아유, 그냥 밟아 아시겠죠? 자, 갑니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아이, 그쪽 건너편도 좀 밟아요. 자, 저쪽 건너편도 따라합니다. 민주당 개체. 민주당 개체. 공수처 해체.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자,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조금 속도를 높입니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 아이고, 요 앞에 계신 분이 제일 잘 밟아서 제가 갈 때 상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큰 상으로 바카스 한 병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앉으시고. 자, 이번에 내란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이 반란 세력들이 도대체 누군지, 어떤 놈들이 이 짓거리를 했는지, 이놈들의 세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이걸 그냥 두면 대한민국이 망할지 흠할지, 이걸 정답을 알고 있는
한때 빨갱이 소굴에서 두목을 지냈던 이동우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우입니다. 한번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국회 반란 사기 탄핵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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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 주먹 사기 탄핵 기획 박선호를 구속하라! 박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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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희는 지금 내전 중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은 단순히 여당과 야당과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장악하고자 하는 저 북한 김정은과 그들의 지령을 받는 저 주사파 일당들과의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우리는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탄핵이 그냥 이재명의 그냥 자신의 대통령을 위한 싸움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훨씬 더 심각한 내용들이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들의 사기 탄핵의 진상들이 하나 둘씩 전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의 그 사기 탄핵의 핵심에는 딱 한 명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박선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기 탄핵의 기획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을 내란으로 모은 게 두 가지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 1차장이라는 놈이 가짜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메모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자가 10시 25분에 대통령 개업이 됐는데 38분에 공태에 있었고 46분에 누구랑 통화했냐? 방첩사령관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는 바로 그 7분 뒤에 통화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46분에 적었다는 메모는 대통령하고 통화되기 전에 나온 메모입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홍장훈 이자의 메모는 바로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 메모는 4가지가 있는데 그 메모에 지금 가필된 흔적이 있습니다. 방첩사령관은 그 메모를 동양 파악하라고 준 메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포로 바뀌었는데 그게 가필된 겁니다. 그 가필된 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의 한 수에서 필적 감정을 의뢰했답니다. 누구요? 박선원 거라 필적 감정을 의뢰했대요. 다음 주 나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동양 감시 메모를 정치 체포 메모로 바꾼 것은 바로 간첩 박선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전사령관이라는 곽정구이라는 자는 저는 군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자가 모든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그리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라고. 그런데 실제로 병력을 가지고 들어간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여러분 이자가 박선원하고 미리 만나서 김현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박선원하고 미리 만나서 박선원이가 김병주가 뭘 줬냐면 박선원 김병주 둘이가 6일날 인터뷰를 했는데 5일날 이미 메모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답할지 그거를 김현태하고 상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박선원하고 만나는 그거 말고요. 그 앞에 그 앞에 이 사진요. 여러분 이게 12월 6일입니다. 그런데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12월 5일 날 이미 저 질문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박종근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인터뷰 때 이론을 끌어내라 그랬어요. 헌법재판소에서요. 그런데 옆에 박선희가 뭐라고 합니까? 작은 소리로 국회의원을 하니까 그 옆에 김병주라는 놈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지요 라고 묻어요. 그러자 곽종근이 네 국회의원 맞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니 당일날 국회에 국회의원 190명이 들어가 있었고 보좌관이 국회의원 한 명당 10명입니다. 그러면 못 잡아도 1000명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특전사 15명이 1000명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영원 국방장관 말이 훨씬 더 타당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야 거기에 15명 밖으로 끌어내라. 처음에 곽종근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원을 끌어내라고. 그런데 그것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는 거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중요한 증언에 누가요? 박선호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선호이가 누굽니까? 2006년도에 1심의 간첩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 이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게 2006년도에 1심의 간첩단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 국가정보원이 지금은 간첩수사권도 다 없어졌지만 당시는 간첩수사권이 있었어요. 국가정보원이 간첩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약 80만 건 대형 트럭으로 하면 큰 트럭 2대 분량의 문건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쪽으로 나왔나 보니까 당시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던 박선원에게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국가정보원에서 이 사람을 수사해야겠다고 허락받으러 갔는데 나오다 잘렸습니다. 그 사람이 박선원입니다. 그런 노무현 비호할에 1심의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제 아예 국가정보원에 들어가서 국가정보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그 다음에 국정원 1차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박선원입니다. 여러분 그 박선원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내란 수견을 몰았습니다. 12월 6일날 이 둘의 홍장원 메모가 터지고 곽종근 수경사령관의 말이 터지고자 12월 6일날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을 직무 해제시키고 내란 수견이라고 몰았습니다. 그러자 온 언론이 우리 대통령을 내란 수견으로 몰았습니다. 여러분 1640만의 표를 받은 우리의 위임을 받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저들의 공작에 의해서 내란 수괴라는 누명을 받고 지금 그 지소에 계십니다. 여러분 저 주사파들의 사기에 우리가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도 말도 안 되는 누명으로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리고 감옥에 있는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12월 7일 싸웠고 12월 14일 싸웠고 12월 21일 싸웠고 28일 연말 연초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52% 지지율은요 대통령 선거 때도 없던 지지율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지금 헌재가 바뀌고 전체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우리 여기 계시는 애국운동 세력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일 3월 1일 우리가 서울을 꽉 덮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김학성 교수의 예언처럼 탄핵이 기각되어서 석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석방은 반란 세력의 완전히 물살을 향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화문 애국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합치면 우선 대통령을 불법으로 감옥 보낸 이 사람들을 전부 잡아들일 것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그 다음에 저기 검찰 비상겸 특별수사본부, 이거 전부 감옥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4월 12일이면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헌재 패널 2명을 더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통합진보당처럼 위헌정당 심판을 해서 아예 해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꼴보기 싫은 이재명부터 박선원까지 전부 170명 국회의원의 목을 때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혁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혁명을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처음에 너무 소리 질러 목이 살짝 갔어, 그죠? 자, 우리 그래도 빨갱이 소굴에 두목을 하다가 자유 대한민국 품에 안겨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저 빨갱이 새끼들의 공작이었습니다, 공작! 이걸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윤석열하면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외칩니다. 자, 아까 그 잘 밟으신 분 이리 와요. 우린 약속을 잘 지켜. 박하스, 잠깐만 요거는 좀 할머니 같거든요. 어른을 잘 모셔야 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여기 계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를 빨갱이들이 송두리째 뜯어먹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꼬라지를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자, 제가 윤석열 이름을 여러분 대통령 외칩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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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도 좀 질러요. 여기를 가만히 있고 거기만 해봐봐. 윤석열! 아이고 대구는 응집력이 좋아. 여기만 하래도 다 같이 하고 말이야. 자, 이번에는 대구 출신의 가장 강단 있는 목사님, 이분한테 잘못 걸리면 혓바닥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본인의 고향 대구에서 드디어 폭파시킬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홍덕백 목사를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손 만대의 자유 대한민국을 물리주기 위해서 나오신 대구 애국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목회를 마치고 이 정광 목사님과 함께 애국운동에 나선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같이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제가 대구 사람이라는 것을 서울 광화문에서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언제나 대구에 오면은 어머니의 품속같이 느껴지는 이 아름다운 대구, 평화로운 대구 도성. 그러나 79년 전에 이 대구에 10월 폭동이라는 끔찍한 참상이 벌어진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였습니다. 그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는 빨갱이 하나가 이렇게 시체실에서 야, 죽는 사람 한 사람을 실컷
이렇게 침상에 누워가지고 하얀 볼을 덮어가지고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경찰이 민간인을 죽였다 이래가지고 대구 시민들이 거짓 선동에 속아가지고 온통 대구는 이렇게 피해 학살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대구에서 영천으로 유구미로 온통 경북 일대까지도 이 대구 폭동이 해방 이후에 최초의 폭동의 진원지가 바로 우리가 살던 대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 나라를 새롭게 하면서 대구는 좌파의 도시에서 자유우파의 심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다시는 그런 불량한 날이 이 대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이웃을 죽이는 그 끔찍한 날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영천에서 당시 어떤 경찰 가지고 경찰은 이미 폭도들 공산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경찰 가족은 특별히 그 부인은 발가벗겨 가지고 빨갱이들이 사지백체를 찢어가지고 죽이는 이런 만행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이 공산당은 마귀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공산주의와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단순하게 여야의 싸움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도 아니고 좌우의 싸움도 아니라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싸움이 절면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국가 세력이 바로 반대한민국 세력이요, 그놈들의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남노동에서 이렇게 전대협으로 한청년이 이점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하게 탄핵시켰고, 그래도 그놈들이 저들의 적화가 문재인 때 달성되지 못하니까 이제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내란 수개의 범죄의 체면을 덮어씌워가지고 지금 광란의 도가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우리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일단 우리나라의 매스컴들의 거짓 선동에 서고 있다가 최근에는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들에서 강물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2030 세대가 깨어났습니다. 2030 세대가 깨어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밝습니다. 저놈들이 아무리 이 나라를 붉은 세상 중국과 북한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뒤엎어버리고 정말로 세금에도 끔찍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만은 이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두 번 다시 그런 놈들에게 속지 않고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이념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는 이 땅에 이렇게 붉은 세력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종북주사파 세력을 완전히 대청소를 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을 계속해가지고 이놈들이 이 땅 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인민공화국이 된다든지 연방제가 된다든지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버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누렸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번영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는 끔찍한 세상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6.25 때 다부동에서 적의 침략을 막았던 우리 대구 시민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이 붉은 놈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종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에 무관심하고 외면하면은 가장 저질적인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고 노예 생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싸우라.
오늘의 우리나라의 아말렉은 누구냐? 종북 주사파가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아말렉입니다. 이놈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싸워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공산주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과거처럼 여당 야당 정권 교체할 것 때문에 뭐하라고 이 죽은 데라고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박헌영과 이승만의 좌우의 대결이 이제 최후의 마지막 승부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싸움에서 패배하는 쪽은 다시는 회복할 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가지고 이 싸움에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된 데는 이 대구 지역에 이렇게 주요 정당인 국민의힘 저기에 우리의 홍석준 전 의원 계시는데 제가 항상 방송할 때나 누구나도 국민의힘을 많이 때리는데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면은 맥 빠지기 좋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사람들 다 국회 보내가지고 나라 꼴이 이 모양 되도록 누가 내 억울하게 싸우는 사람 안 보여요. 저렇게 멀쩡하게 잘한 사람은 곡조도 안 시키고 말이죠. 이 개같은 국민의힘을 정신 차리도록 이번에 우리는 완전 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선배들 이승만 박정희가 이루는 아름답고도 번영하는 자유대한민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 싸움을 멈춤없이 지속적으로 해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황동명 목사님께도 뜨거운 함성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일찌감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빨갱이는 몽둥이로 때려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 착해서 몽둥이로 때려 잡는 게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서 참았는데 김대중 사형선고를 받은 걸 집행을 못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빨갱이가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빨갱이를 때려잡자! 빨갱이를 때려잡자! 자, 요즘 정강원 목사님하고 세트로 엮어서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든지 잡아 넣어서 불을 끌려고 지금 난리 법석이에요. 그러나 보통 분이 아니야. 너 잡아간다고 잡아갈 사람도 아니야. 요즘은 여기도 물이 올라서 잘못 걸리면 작살 나는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신현수 신현식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도 인기가 좋군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국민들이 아주 도탄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사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광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3월 1일 한방에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애국 세력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걸 한방에 3월 1일 광화문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가 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이 좌파 정권들이 북한과 손잡고 연방제 통일을 가기 위해서 나라를 이 꼬라지로 만든 거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대한민국은 바로
연방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탄핵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절대 조기 대선도 없고 탄핵도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총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부정선거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자유통일당이 빵표가 나온 지역이 전국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자유통일당 당원이 나는 투표했다, 선관위에 확약을 받아가지고 나는 확인증을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심지어 40명, 50명까지 됩니다. 그런데 빵표가 나왔다? 여러분들 이거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상기억 투표지 아시죠? 아니 어떻게 세상에 투표지가 말이죠, 종이로 그냥 방금 자른 것처럼 모아져 있는 투표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조기 대선 운운하는데 조기 대선 가면 부정선거 때문에 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뭉쳐갖고 조기 대선 못 가게 바로 3월 1일 광화문에 모여서 탄핵을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구에서 모였죠. 헌재 앞에도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평일에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은 불의하다, 잘못됐다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탄핵을 젊은이들, 특히 1230은 계몽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받아가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았던 젊은이들, 그러나 20대들이 요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야, 이거 앞으로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겠구나. 내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이 오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그거를 젊은이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복지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쳐지고 있구나.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2030이 광화문으로, 광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래 세대에게 부담 주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심각한 부분들이 많죠, 여러분들. 정체성 부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왜 광장으로 많이 나오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에게 물어보면, 야, 그동안 몰랐는데 부정선거가 정말 심했구나. 내가 몰랐는데 대통령이 부정선거 있다고 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만, 야, 이거 부정선거로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다 해갖고 2030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2030들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이들도 나와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쳤는데 그 부분을 공부를 해보니까, 야, 이거 대한민국 민주당 독재로 인해서 또 종북 세력들의 나라 파괴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는 없어지겠다라고 젊은이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이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대통령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조기 대선 운운하고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계엄령은 잘못됐다 이런 발언했죠? 이게 해서는 안 될 발언입니다. 헌재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있더라도 그런 발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엄령이 잘못됐는데 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갑니까?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지지율이 20% 나왔어요. 심지어 10%를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엄령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지지율 50%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의 계엄령이 잘 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대통령이 바로 인식하고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바로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자신들이 지금 싸우지 않고 당 지도부가 잘하고 있어서 지지율이 올라갔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민주당입니까? 아니죠. 바로 한동훈이 개자식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이 대통령을 탄핵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원 게시판 문제, 흔히 당계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을 욕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의 가족이 김건희 여사를 욕하지 않았습니까? 쫓겨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망할 것 같으니까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인간이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이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면 권성동, 권영세는 뭘 해야 되냐? 당무감사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로 한동훈을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이 자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 화합을 해야 된대요. 한동훈도 포용해야 된대요. 이준석도 끌어안아야 된답니다. 이게 뭔 막말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가려고 지금 시동을 걸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얘네들도 조기 대선 가는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해도 되겠구나. 이런 사인을 보낸 거 아닙니까? 대구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 이거 정말 국민의힘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일은 대구에 계신 분들,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광화문에 올라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함께 해야 됩니다. 대통령 살리기 위해서 모두 나서야 되는 겁니다. 지지율도 올라갔습니다.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광화문에 천만 모여서 확실하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광화문에 나올 수 있겠죠? 민주당 박살내야 됩니다. 저런 정당은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좀 보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10% 나오면은 와, 큰일 났네 이럽니다, 여러분들. 호남이 이거 웬일이냐? 그런데 여러분들, 대구, 경북, 부산에서 민주당 30% 지지율 나와요. 이거 되겠어요, 여러분들? 대구, 경북에서,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율 30%가 나온다는 건
여기도 물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10% 아래로 깎아내려야 됩니다. 0% 만들어줘야 됩니다. 심판해줘야 됩니다. 대구 경북에서 어떻게 민주당 인간들이 판을 붙일 수 있습니까?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고 대한민국 종북 세력들 박살내자! 박살내자! 3월 1일 광화문으로 모일 수 있겠죠? 모일 수 있겠죠? 구호 외치고 마감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윤석열 복귀! 윤석열 복귀! 윤석열 복귀! 윤석열 복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원시원하죠, 그죠? 저보다가 나이가 한 5살 더 많아가지고 시원시원해. 아, 얘기를 잘못했구나. 자, 지금 저쪽 건너편에서 구호만 외치니까 심심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자, 오늘 중요 현상 모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또 밟아야 돼. 이거 안 되겠어. 밟아가지고 아예 그냥 땅 밑으로 한 100m 끄져버려야 돼. 아시겠죠? 아까 해봤으니까 연습 필요 없고 바로 갑니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공수처 해체! 공수처 해체! 헌재 해체! 많이 밟았어요? 일단 앉으시고. 자, 방금 우리 신혜식 대표가 국민의힘의 그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나라를 구하고 진짜 제대로 진실로 일할 정치인을 공천하지 않고 한덩어리가 전부 다 빨갱이 물을 채운 놈들을 공천을 해서 오늘날 이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짓거리 해서는 안 되겠죠? 대구에 껴라라!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달서가 국회의원을 지내신 우리 홍석준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대국 시민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이 추운 날에도 대구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외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일부에서 좌파 언론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극우라고 매도합니다. 우리가 극우입니까? 극우는 기존의 시스템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제를 엎어버리는 세력을 뜻하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선배 여러분께서 정말 얼마나 힘들게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거구가 아니라 극자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남태령에서 트랙터를 몰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전동 민노총 같은 세력들이 극자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송 2개를 빼먹고 왔습니다. 잘했죠? 잘했습니다. 이제 방송가도 언론도 변하고 있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직후에는 모든 언론들이 탄핵 그리고 내란을 기정사실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논조가 달라진 언론들이 있고 특히 탄핵 반대 집회를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탄핵 심판에 100% 반영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지금 내란으로 연결된 이 민주당의 탄핵 공작, 조작 공작 이제 드러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어제 707 김현태 단장의 폭로로 김병주, 박선원 등이 저 멍청한 찔찔이 곽종건이를 어떻게 회유했는지 이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군대를 갔다 온 우리 남성분들은 다 잘 알겠지만 여러분 복명복창인 거 아시죠? 복명복창.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건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으면 그 곽종건이가 국회에 들어간 김현태 단장에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김현태 단장 뭐라 그랬습니까? 곽종건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건한테 그런 지시를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요원들 병력을 국회의사당에서 빼라고 한 그 말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둔갑한 것이 바로 박선원과 김병주의 공작임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홍장군의 조작 메모도 말할 필요 없이 가짜 메모, 조작 메모가 돼서 이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제2의 태블릿 PC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도 문영배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학의 권위자 대가이신 허영 교수 같은 분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10가지 법률을 위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직 검사장의 일제 재판관보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87년 헌법 이후로 생겨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때가 없었는데, 만약 이런 사실들을 헌법재판소가 무시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의 여론이 변하고 언론이 변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곧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월 1일 온 국민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모여서 이런 국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왜 3일 1일이냐? 1919년 일제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3월 1일처럼 이제 좌파와의 제2의 건국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파 보수 세력이
승리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을 비롯한 우파 보수 국민들의 열기로, 의지로, 그리고 희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여기 계신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열어주십시오. 한 가지 더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집회에도 3월 1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히 온라인에서도 각종 댓글이라든지 여론조사에도 열심히 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12.3 비상계엄 이후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자리를 지켜주신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호제창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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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을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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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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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멋지는 세시로 홍석준 의원에게 큰 어머니 함성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아랫배 힘을 딱 주고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연사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소리를 많이 질러줘야 되니까 아랫배 힘을 바짝 주고 아랫배 힘을 너무 많이 줘버려가지고 이게 터져버렸네. 이게 힘을 살살 줘야 되는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공사나 되거나 빨갱이가 바글바글하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야 무너지는지 말든지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함성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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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다행이네. 소리 지를 때 이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가 알아서 먼저 떨어지는 거지.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실 거로 믿고 탄핵을 하는 인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 시내 제대로 걸어 다니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요거 중요한 뉴스인데 이 대구에서는 못 들었을 텐데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 시간이 쉽게 빨갱이가 쉽게 얘기해서 4대4다. 빨갱이가 4마리고 우리 애국 우파가 4마리인데 말이 좋아. 거기 서울은 다 말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우파 헌법재판관들이 흔들려서 한두 놈이나 두 놈이나 저 좌파로 가버리면 탄핵되겠죠? 그런데 강화문 광장에 또 전국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왁자지껄 윤석열 탄핵을 받는다! 이렇게 외쳐대니까 아하, 좌파에 있는 한 놈 한 년이 살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는 아무래도 인용 쪽에 도장을 못 찍을 것 같아.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계기다가 나가자. 끝났어.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 자,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2030 이러니까 아이고 10이 아니라서 102. 우리는 뭐요? 최초로 대구에서는 10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10대 김연진 양부터 모시겠습니다.
해주시는 애국자분들과 여기 오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국민대회를 주최해주시는 정광훈 목사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3.1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같이 써내려가려고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12.3 계엄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모두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년 전에 이 자리에서 어른들과 함께 문재인 하야하라 1천만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서명을 받을 때 몇몇 사람들이 소용없다고 했지만 현재 사람들은 문재인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 지시에 따라 우리가 협력하여 윤석열 대통령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 더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3.1절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변 지인들을 많이 모아서 서울 강화문으로 와주세요.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강화문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 강화문 오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엄청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따라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는 강화문으로! 3.1절에는 강화문으로! 정광훈 목사님 화이팅! 3.1절에 만나요. 아이고 잠깐만 그 마이크 좀 들어봐요.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똑똑한 게 하나 나왔어? 우리 연진양 지금 중학생이랬나? 네. 내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지 말고 바로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국회로 가라고. 300명 국회의원 너가보다 야가 훨씬 낫다 이놈들아.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 일로 잠깐 옆으로 한번. 어머나 집이 얼마나 잘 살면 운동화를 안 신고 이상한 걸 신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연진양에게는 우리 임원화 장로님이 야 시끄러 임마! 이 새끼가 있지. 자 임원화 장로님 돼서 운동화를 하나 사줄 거야. 그래서 인사를 하고 자 차렷 경례. 흔들거려. 감사합니다. 혹시 임원화 장로님 누군지 알아? 저기 저분이야. 빨리 내려가서 운동화 안 사주면 내한테 얘기해. 야 똥소리 난다 그죠? 거의 신현식 대표를 따기는 축소해서 보는 것 같아. 아이고 나도 때려쳐갖고 연설이나 할까. 자 다음 선수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0대 이채훈 양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원중학교를 다니는 이채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님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아무도 문재인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문재인이 잘못되었다고 먼저 외치는 분입니다.
친구들은 애국운동이 망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강화문 세력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으로 1010, 30 세대들이 깨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졌습니다. 3.1절에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와주세요. 우리는 이때까지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우리 강화문 4월 1일 날에 만나시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4.1절 하면 모이자 해주세요. 4.1절! 모이자! 3.1절! 여러분 3.1절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야, 이 가만 보니까 이 대구에 인재가 다 있네. 인재가 전부 대구에 몰려 있어, 그죠? 대구는 일찍이 대통령이 몇 명 나왔어요? 잘 모르네. 누가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 붐이나 옛날에 똑같았어 전부 다. 노태우 대통령. 앞으로 이제 나오실 제 다스림 군을 모시겠습니다. 대구 한가운데서 외쳐보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윤석열 복귀! 윤석열 복귀! 윤석열 복귀!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개로 보는 저것들은 우리에게 대하여 입법 독재와 카톡 검열, 여론조사 탄압 등으로 우리의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지킵시다. 윤석열을 구해내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키려는 저것들에 대하여 무슨 말도 안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갖다 낸단 말입니까?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디 민주주의입니까? 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지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우리나라를 변해시키는 일제와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6.25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3.1절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오. 광화문에서 만납시다.